허리 좋은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리에 나쁜 걸 안 해야 되는 거야. 무릎 밑으로 내려오면은 버티면 큰일 난다. 근데 시술이나 수술이나 받아라. 나는 개인적으로 무릎.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PD님.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잘 지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잘 지냈다 뭐 이런 거고, 뭐 여전히 뭐 환자 보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굉장히 뭐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좀 외래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뭐 환자 보고 뭐 수술 많으면 오히려 몸은 힘들지만 뭐 좀 행복해요. Find jo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버킷리스트 보면은 그 joy, 기쁨을 찾아야 된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보고도 또 오셨다고. 이제 유튜브 보고 많이 오세요. 많이 오는데 누가 보지? 막 이러는데 하여튼 뭐 많이 보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가서 이제 긍정의 힘도 많이 얻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네.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허리 좋아지는 증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허리가 뻣뻣해지는 게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시청자 댓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허리 아팠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도도당당법 따라하면서 아침이 편해지고 있어요. 근데 허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낫는 것일까요? 이런 환자가 많나요? 일단은? 많죠. 대부분 다 이런 환자들이죠. 이 환자분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편해졌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좋아진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은 따로는 관심 없겠죠. 통증이 좀 줄어든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통증은 지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0에서 10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10이면 이제 죽을 만큼 아프다, 뭐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아기 놓을 때 통증 8 정도 보고 한 6, 7 정도 되면 입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 정도 되면은 불편한데 그렇게 일상생활할 때 크게 지장이 없다.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 점수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거겠죠, 그죠? 좋은 사인인데, 근데 이제 뻣뻣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걱정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뻣뻣함은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니까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 어떻게 할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정성 교수님이 제때 의사님이기도 했고 뻣뻣한 거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관심을 일단 많이 보고 개인적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허리가 뻣뻣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제약학과 정성민 교수님이 100년 허리랑 책이랑 유튜브에서 허리가 좋아지는 신호 5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첫째, 아픈 강도가 약해지고 횟수가 줄어드는 거. 둘째, 다리가 내려가 통증이 허리 쪽으로 올라가는 중심화. 셋째, 허리가 뻣뻣해지는 거. 넷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아픈 거. 다섯째, 환자분이 내 허리가 왜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왜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진짜 훌륭한 법칙 아니면 이제 진짜 대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정성민 교수님 거를 보면 연구를 떠나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동물이고 생명체고 자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의 법칙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통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횟수, 얼마나 자주 아프냐, 강도, 아까 이제 바스 말했는데 뭐 10이냐 9냐 8이냐,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는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화라고 설명했는데 센트럴리제이션, 중심으로 온다 이런 거고, 저희는 이제 근접화, 프락시말리제이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발끝까지 아프던 게 점점 올라오는 거죠. 발끝까지 아파요? 계속 아파요? 죽을 것만큼 아파요? 뭐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무릎까지 아픈데요, 괜찮을 때도 있어요, 눈물만 날 정도예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더 좋아지면 허벅지까지는 아픈데요, 이 정도면 뭐 약 먹으니까 참을만 해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접화된다. 증상이 좋아지면은 점점 위로 올라간다. 발끝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엉덩이로, 엉덩이에서 허리로 올라온다. 세 번째, 허리가 뻣뻣해도 이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뻣뻣해지는 거를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정성윤 교수님은 지금까지 치료가 잘못된 게 우리가 뻣뻣해지는 거를 이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틀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도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뻣뻣함을 얻고 좋아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라. 모든 그 생명체는 유연하면은 약한 거고 뻣뻣하면은 강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유연하면 약한 거지. 손상되기 쉬운 거지. 근데 이제 뻣뻣하면은 강한 거고 손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힐링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은 이제 끊어지고 손상된 게 이제 붙을 때는 뻣뻣해지면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연부 조직이니까 요게 힘줄이죠. 이 힘줄이 이렇게 끊어진 게 손가락 힘줄이.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망치 같다. 그래서 이제 말레핀 거, 망치 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 치료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주는 부목이 있어요. 그걸 한 6주인가 8주간 찬다고. 그럼 이게 이제 아물겠지. 그러면 나중에 부목을 탁 떼도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더 땀나 이래갖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풀었는데 한번 이렇게 딱 꼬부라졌어. 그러면 이제 도루묵 되는 거야. 아물다가 그냥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핀을 박아놔요. 6주 뒤에 빼면 이제 아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늘어난 조직이, 끊어진 조직이 뻣뻣해지면서 붙는 거지. 기본 이 연부 조직은 뻣뻣해지면서 아무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뻣뻣해지는 거는 힐링의 사인이다. 이게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뻣뻣한 게 나쁜 거야. 이게 생각한 게 일단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훈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TV 나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뻣뻣해지니까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막 스트레칭 시키고 요가를 시키고 필라테스를 시키고 진짜 큰일 날 행위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연함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유연하면 부상을 안 당하려고 유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찼는데 180km를 차잖아요. 거의 오타니 이런 애가 이제 160km 공을 던지죠. 그러면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려면은 유연하면서 강해야 돼요. 아니면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강함 때문에 어깨에 있는 힘줄 손상이 생겨. 그리고 그 강한 발차기 때문에 디스크 손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그 유연함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럼 이제 유연함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나이가 들면 간절히 젊은 애처럼 싱싱하지 않잖아. 그러면 적어도 간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야 돼. 그게 상식이야. 나이가 들었는데 빠른 공을 던지면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30대 되면은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간절도 늙으니까 자연스럽게 간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야 돼. 뻣뻣해져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뻣뻣하다, 보호가 된다 같은 말이거든.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나이가 들어갖고 뻣뻣하다고 젊은 애들처럼 유연성을 키워야 돼 이러면은 그 안전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부상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금기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준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럼 지나친 스트레칭은 아니고 가벼운 스트레칭, 손을 이렇게 돌린다던가 그 정도를 해야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덜 아픈 거 굉장히 상식적으로 턱 자고 있는데 안 아프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럼 역으로 해서 자고 났는데 너무 아파.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환자가 내가 왜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 이유를 알면 그죠?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왜 아픈지 또 몰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도 몰라. 사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바보냐? 그러니까 자기 아픈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야지. 내 몸이니까 내가 뭐 하면 더 아프더라. 예를 들어 갖고 축구하면 아파. 너무 되잖아. 아플 때는 뭐 해야 돼요? 푹신하지 누워 있어야지. 허리 아픈데 필라테스 하라고 하면 착각 나는 거지. 그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제 자연의 법칙, 일맥상통한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네. 특히 이 허리 좋아지는 신호 중에서 세 가지를 더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예. 첫 번째, 허리가 좋아진 징조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허리 통증은 두 갈래길이 있다. 환자들한테 그게 설명하거든요. 디스크성 통증이죠. 디스크 자체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디스크 역할을 있잖아요. 충격을 흡수한다, 안정성을 준다.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허리가 아프겠죠. 그 문제는 이게 디스크 옆으로 신경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이거 신경 가지라 그러고 여기서 딱 나오는 그게 뿌리, 신경근이 눌리거나 자극이 되거나 했을 때 나오는 이 신경통, 이게 방사통인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야는 일단 완전히 다른 갈래다. 근데 같이 오기도 하고 허리만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조합이 그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다리가 저려요는 신경통이에요. 이제 신경이 눌리는데 신경이 살짝 눌리냐, 자극이 작냐, 그 전깃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안 갈 거 아니야, 신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벅지까지 아파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엄청 눌려, 염증 엄청 심해. 그러면 이제 자극이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끝까지 가겠죠. 전기 신호를 보낼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강도가 세면 통증도 심하지만 멀리까지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발끝까지 쫙 아플 거고. 발이 아파도 발 문제가 아니라 허리 문제일 수 있다는. 발이 아파요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발 문제인지 허리 아픈지 굉장히 구별이 어렵죠. 보통 연속화돼 있냐 아니면 이제 끊어져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벅지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면은 허리죠. 전기 신호인 거고, 그다음에 발만 아파 그리고 종아리나 허리는 안 아파 이러면 발 쪽이 문제지 않을까. 조금 더 어려운 거는 허벅지 아프고 종아리는 괜찮은데 발이 저려. 뭐 이랬을 때 그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허벅지까지 나오니까 허리 이상이 있을 거야. 종아리는 괜찮으니까 허리에 이상인 거는 허벅지까지만 아프겠죠. 그리고 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발에도 병이 많으니까 족근간 증후군도 있고, 당뇨가 있으면 발이 저리니까 이제 말초신경 증후군이 같이 있지 않을까? 병이 두 개가 있지 않을까? 그걸 또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정상적이지 않다, 손상이 돼 있는 신경이라는 정의는 흥분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경은 그 흥분 잘 하지 않아. 근데 약간 마시간 신경은 흥분을 잘해서 가민해진다. 근데 가민해진다는 거는 덜 아플 것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안 아플 것도 아파하는 거죠, 특징이. 그럼 신경이 손상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 이 손상된 신경이잖아요. 그럼 이 신경 자체는 가민해.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엄청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발끝까지. 그러면 손상된 그 흥분하기 좋은 신경이 계속 내려오잖아. 내려오다 보면은 그 신경이 좁아지는 길들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이상근 증후군 같은 거. 그 엉덩이의 이상근 밑을 자골신경이 나오는 그 지점이 일반적으로 잘 눌리고 좁아지는 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강한 신경은 이상근에서 눌려도 통증이 없어. 족근간을 지나가도 안 아파. 디스크가 있어서 손상된 신경은 이상근 밑으로 갈 때도 아프고, 그러니까 족근간을 지나갈 때도 아픈 거예요. 꼭 그 신경이 이렇게 디스크 눌려서 생기는 것만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압박성 신경증이라고 이제 눌리잖아요. 이게 치료가 제일 쉬워. 왜 압박 풀어주면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염증성 신경병이다. 어떻게 고칠까? 당뇨가 와가지고 신경에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신경에 염증이 왔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당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가 당뇨 때문에 신경이 망가져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기계학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거하고 화학적으로 염증이 오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은 거지.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당뇨가 있는 사람 디스크가 오면은 방사통이 더 심하겠죠.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도 더 잘 오겠죠. 그다음에 족근간 증후군도 잘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통증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냥 무릎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수술한 사람이니까 무릎 밑으로 내려오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까지는 어금니 깎여 물고 네 제주코드 한번 버텨봐라 이런 거고, 무릎 밑으로 내려오면은 버티면 큰일 난다. 근데 시술이나 수술이나 받아라. 나는 개인적으로 무릎. 명쾌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이 다리가 안 아프고 허리만 뻐근해지는 게 좋은 건가요? 환자분들은 보통 허리가 아파졌어요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압박이니까 압박만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리 아픈 거하고 방사통은 완전 다른 거죠. 정성윤 교수님이 굉장히 묘사를 잘 해놨던데, 손상을 계속 받아 디스크가. 왜? 나쁜 자세, 나쁜 동작 뭐 이런 것 때문에 허리 숙이고, 허리 숙여서 무거운 거 들고 쪼그리고 앉고 양반 다리로 앉고,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 그죠? 그거 하다 보면 디스크 손상이 돼. 그럼 허리 아파. 더 많이 손상이 돼. 그러다가 이제 디스크에 구멍이 되고, 구멍이 더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글로 수액이 구멍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수액이 나온 게 이 신경근을, 신경뿌리를 딱 때려. 다리 저리겠지. 방사통 다리 저리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신경 문제잖아요. 신경 계속 누르고 있으면 더 악화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고, 그 다음에 마비 올 거 아니야. 이게 감각이 떨어지고, 그다음 힘이 빠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장애인 되는 거죠. 통증이라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야. 내가 이거 아프니까 안 함으로써 해피란 게 아니지. 아프니까 안 하잖아. 그러면은 더 악화가 안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런 거거든. 네거티브 피드백 걸리는 게 이렇게 통증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한단 말이야. 아픈데 하는 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한 거야. 야구 선수가 어깨 아프면 야구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직업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요리사가 이게 뭐 팔 아프고 팔꿈치 아프면 안 하면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안 걸리니까 악순환에 든 병이 생기겠지. 두 번째는 아픈데도 계속 한다. 바보든가 아니면 중독된 거야. 골프 쳐서 허리 아픈데 계속 쳐. 그럼 바보든가 아니면 중독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나친 통증 이런 거 너무 괴로우니까 안 아플 게 아파지고 좀 덜 아픈데 너무 아파진 거는 그건 이제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지. 허리가 좋아지기 위한 운동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 허리 한다는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정성균 교수님이 이렇게 책에다가 탁 썼더라고요.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온갖 운동을 다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역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가 허리가 나은 건데 자기는 죽을 똥 살 똥 코아 운동만 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끊었더니 운동을 끊으니까 좋아지더라.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책이. 그 책에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운동 안 해야지. 근데 운동 안 하면은 너무 삶에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플 때는 그냥 누워 쉬어야 돼. 좋아지면 허리가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조심해서 해야겠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건강해지려면 단 거 안 먹고 짠 거 안 먹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잠 잘 자고 해야지 건강한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면 문화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할 건 다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 없어? 이러고 뭐 영양제 먹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건강하잖아.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양반다리로 앉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다리 꽂는 거 안 하고 나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 하고 그게 다라는 얘기지. 그런 걸 안 하는 게 이제 허리가 좋아지는 거고 허리에 나쁜 운동을 피하는 게 허리가 좋아지는 거지. 나쁜 거 다 하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 없는데 그거를 해. 그럼 좋아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정성균 교수님이 책에 그렇게 기술을 했지만 아직도 보면은 뭐 교수님 말을 안 믿고 뭐 필라테스 가고 뭐 요가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허리에 나쁜 운동을 안 할수록 좋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 친다 그러면 허리 아플 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허리 아프면 운동하지 말고 침대에서 누워서 쉬라고 척추 수술하고 났으면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잖아. 제발 쉬라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이제 힘이 남아 돌면 서서히 운동을 하는데 이제 걷는 것부터 하는데 그다음 서서히 올라가고 할 때 안 아파야 돼. 운동할 때. 그리고 하고 나서 안 아파야 되고 이제 자고 나서 안 아프면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운동하는데 그게 쌓이면 중단해도 되지만 강도나 횟수를 조금 줄이면 되지. 30분 걸어서 아픈데 25분 걸어서 안 아프면 아니 25분 걸으면 되잖아. 근데 꼭 가서 30분 걸으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럼 25분 걸으면 되지 누가 꼭 5분 더 채우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온다. 근데 궁금한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뻣뻣하니까 허리를 피고 싶고 마사지 받고 싶고 한박 동안 침 맞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쌩돈 왜 날려? 그래서 약 주잖아요 의사들이. 진통소염제 주잖아요. 약 먹으면 되죠. 약 먹고 뭐 운동해서 낫고 있는 거 다시 망치라고 주는 건 아니고 너 너무 뻣뻣해서 괴로우니까 약 먹고 좀 덜 괴롭게 있어라 이런 거고. 이제 마사지라는 거는 손상이잖아요. 운동이 뭐예요? 운동의 정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죠?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 근육을 찢어버린단 말이야. 손상을 줘. 그러면 근육이 힐링이 될 때 두꺼워지거든. 그래서 벌크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상을 주는 행위지. 누가 아픈 거야 근력 운동하면. 기본적인 운동에는 손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운동이 지나쳐 노동이 지나쳐 해갖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질병이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마사지는 근육을 막 주무르는 건데 손상을 주면서 푸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손상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급성 손상일 때 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허리 뼈쓰면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얼음찜질하는 거고 우리가 약 먹고 누워 있는 게 장땡이다. 증조 세 번째 아침이 편해지는 거. 호흡 운동안에서 운동했더니 반성평까지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는데 잘 자고 신전운동 꾸준히 하고 무리하게 운동 안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가 아프지 않네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어 운동이 디스크에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게 정성 교수님 주장인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나도. 코어 운동이라는 거는 되게 젊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손상되기 전에 굉장히 젊었을 때 하는가. 왜 하냐고 하면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코어 운동이 있어야지 춤도 추고 고난이 동작도 하고 축구하다가 손흥철 몸싸움에도 안 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안 하고 이제 다 늙었고 디스크 늙었는데 코어 운동하면 코어 운동이 디스크 더 손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무리하게 운동 안 하면서 젊었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코어 운동을 이제 적금처럼 써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지. 그리고 이제 신전 운동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잖아. 허리를 구부려서 디스크 손상이 생겼으니까 자꾸 허리를 피는 신전 동작을 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고 유지를 해서 그 손상된 디스크를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다 이러고 있잖아. 의자에 앉았고 나쁜 자세 일한다. 뭐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뭐 디스크 손상이 계속 생기니까 항상 바른 자세, 신전 동작하고 잘 때도 허리 밑에 여기다가 딱 베개 넣었고 신전 동작 해가지고 자는 동안 디스크가 이렇게 아무면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는한 거죠. 신전 동작은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바른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고 그게 척추위생이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바른 자세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고 일단 방법은 신전 동작을 통해 만든다. 그거를 24시간 지킨다. 그걸 이제 척추위생이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 편해지는 거 관련해서 네. 디스크는 혈관이 거의 없는데 네. 영양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좋아지려면 영양을 받아야 되는데 확산, 디퓨전. 이제 옆에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무혈성 조직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연고, 디스크도 혈관이 없는 조직이죠. 그럼 영양분 어떻게 받아? 이러면 주변 조직에서 확산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연골은 이제 관절 안에 있는 연골에 거기서 확산해서 연골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디스크는 골단판이라.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장가지들이 들어가면서 이 디스크에 확산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혈관이 없으니까 힐링을 못 하는 거야. 힐링 포텐셜이 없는 거야. 그럼 힐링 어떻게 해? 디스크도 무혈성 조직이니까 이제 손상되면은 힐링을 못 하잖아. 혈관이 있으면 미세 손상이 되면 피가 날 거 아니야. 근데 피는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 그 예민한 조직도 연골 이런 게 만약에 혈관이 있어가지고 막 움직일 때 미세 혈관 손상이 나. 그래서 피가 나. 그럼 이제 거기서 염증 반응이 엄청 많이 날 거야. 그러면은 24시간이 아프지 않겠어? 오히려 혈관이 있어서 힐링되는 것보다 통증이랑 오히려 염증 때문에 더 파괴되는 게 더 커지니까 아예 그냥 혈관을 안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궁금한 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피가 저녁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구성할 때는 1~2cm 차이가 나는데 이 디스크가 밤사이에 수분을 다시 머금었다는 그런 확산이 그냥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무릎 같은 거는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관절액이 연골로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럼 디스크는 이게 짭으로 들었다가 펴졌다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확산이 일어날 거야. 낮 동안에는 짭으로 들어있다가 자는 동안 펴져야지. 뭐 아침에 키랑 저녁에 키랑 1cm 차이나 2cm 차이나 뭐 이런 거고 번지 점프 빡 하고 나면 키 딱 커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거잖아요. 자는 동안 수분을 머금어야지. 그래야 이제 다음날 다시 빵빵하니까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건강한 디스크는 물도 적당히 빨아들이고 적당히 이렇게 내뱉는 거고 염증이 있거나 손상된 디스크는 확 빨아들이고 확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디스크가 없어져서 맛이 갔어. 그러면 물도 안 빨아들이고 물도 안 뱉겠죠. 병이 있는 상태는 이제 좀 손상이 돼서 염증이 있는 디스크니까 자는 동안 이제 확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엄청 뻐근하겠지. 올바른 자세로 잠을 잘 자는 게 디스크에 되게 좋겠죠. 그렇죠. 올바른 자세로 자야지. 그러니까 요추 전만 자세로 자야지. 요추 전만 자세에서 자야지. 디스크 이상적인 모양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추 전만을 만들고 자야지.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데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잔다고 생각해봐. 이상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옆으로 자는 게 좋다. 허리가 아파갖고 똑바로 못 자니까. 그럼 이제 고육지책으로 옆으로 이렇게 자는 거야. 할 수 없이. 새우등처럼 이렇게 꼬부리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주전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펴고 웅크리지 말고 이거 무릎 사이에 베개 끼고 그다음에 목베개도 높이 딱 맞춰갖고 대신에 허리는 좀 펴고 자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